네,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인재 영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주 이 시간에는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영입했던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을 만나봤고요. 오늘은 민주당의 10차 인재 영입 주인공이시죠. 이탄희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전화로 인터뷰를 한번 했었죠. 한 맞아요, 2주 정도 그랬죠. 지냈는데, 네네. 네. 제가 이렇게 그 당시는 영입 인사가 될 줄은 모르는 상황, 애매한 상황이었고, 네, 지금은 이제 확실한 그 팩트로 영입이 되셨는데, 네.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음, 국회의원은 왜 되려고 하시는지, 네네. 네,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지난 1년간 변호사로서 재화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근데 네네. 그중에서 특히 법원 개혁 관련돼서는 저로서는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뭐 강연, 기고, 인터뷰, 변호사단체 활동 다 해봤는데 네, 아무래도 한계를 많이 느꼈고요. 네. 밖에서 떠드는 걸 잘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질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하여튼 현재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영입 제안은 언제쯤 받으셨어요? 굉장히 네. 뭐 많은 얘기들이 오갔을 것 같은데 처음으로 영입 제안을 받으신 거는 언제쯤입니까? 처음 이야기가 나왔던 건 작년 가을이에요. 작년 가을에요. 네네. 아, 그때 처음은 좀 초선 의원들 몇 분을 만나게 됐고요. 네, 그 과정에서 좀 뭐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제 정치 혐오라고 하는 것이 네, 바람직한 건 아닌데 이것을 걷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음. 좀 뭐 희망을 이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주셨었어요. 당시 처음으로 영입 제안을 받으셨을 때 느낌이 네네. 나한테 왜 이래? 혹은 올 것이 왔다?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을 텐데 스스로 아, 어떤 감정이셨나요? 제가 기억나는 게 네, 일단은 뭐 필요한 일이라는 건 누구나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저도 또 특히나 밖에서 제가 저 스스로 국회의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네네, 강조를 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하기는 어렵고 좀 난처했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제가 제일 처음 행정처 심의관 자리를 거부하고 사표를 낸 게 2017년 2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기간 동안에 음, 여러 가지 뭐 억측이나 모함 막 이런 것들에 제가 시달려 본 입장에서 네, 좀 두려움이 좀 있었죠. 네. 두려움, 네, 그래서 이제 그 국회 내에서 제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네, 밖에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도 좀 음,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엔 사실 좀 제가 결단을 못하고 고사를 좀 했어요. 네, 네. 그러다가 뭐 여러 번 밝혔지만 이제 민주당에서 21대 국회에서는 당의 핵심 과제로 사법개혁을 다루겠다. 이제 음, 전반기에서는 이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네네, 어느 정도는 이제 발을 뗐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이제 법원 개혁을 통해서 어떤 사법기관의 민주화, 투명화라고 네, 하는 것을 마무리 지으려는 생각이 있다. 네, 이제 말씀을 주신 게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데 네. 처음에 이제 큰 역할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판사를 하셨던 분들 혹은 네. 검사를 하셨던 분들이 약간 시간을 두고 혹은 즉각적으로 각 음, 당으로 이제 영입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비판적인 시선들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이수진 전 판사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영입을 했고요. 또 네. 이탄희 변호사님, 전 판사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어떤 그런 진정성이 좀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사실 저는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제 얘기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저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의견 주시는 것 경청하고 있고요. 네. 뭐 당연히 좀 우려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 못했던 것도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지난 쭉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신 분들 네. 또 많이 있으실 거고 이게 쭉 한 3년 동안 제가 처음 이제 사표를 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나기 전이었고 네네. 그 당시에는 사실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너 음. 구속된다 이러다가 네. 그 정도였습니까? 주변 네. 판사들도 그렇게 걱정하던 상황이었고 그 네. 이후에 이제 탄핵 결정이 되고 또 사법농단의 진실이 드러나고 재판 거래라는 예상치 못했던 부분도 드러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까지 됐고 네. 또 뭐 저는 그 과정에서 법원을 나오게 됐고 음. 그런데 또 현 대법원장께서 이 사법개혁 작업 관련돼서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이런 네. 쭉 과정을 통해서 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기 때문에 음. 그 전체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해주실 몫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비위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네, 늘 네.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일도 아마 이 부분을 포함해서 네, 네. 사법개혁 쪽일 것 같은데요. 네, 네. 구체적으로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 초반에 좀 동력이 있을 때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네. 새로 들어가시면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국회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법관 탄핵?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유는요? 그게 이제 사실 법관 탄핵의 요건이 네. 그렇게 아주 어려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게 네네.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고요. 음, 저는 이 법관 탄핵이라고 하는 게 뭐 과거를 향한 게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어쨌든 판사직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이 공부를 잘해서 얻은 사유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국민들의 신뢰를 배반한 사람들은 공직을 내놔야 되는 게 원칙인 거고요.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체의 직업 윤리를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 구심점이 돼서 역할을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는 뭔가 좀 구심점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박주민 변호사 등 네. 지금 이제 의원이죠. 네네네. 그분들 해서 몇몇은 굉장히 열의를 보였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뭐 의지가 없었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20대 국회 자체가 전체적으로 사실 기능 마비 상태였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결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사실 이미 지나간 것이고 20대 국회는 이제 21대 국회를 다시 구성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왔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들께서 국회를 잘 구성해 주셔서 이런 어떤 직업윤리, 공직사의 직업윤리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네. 저도 그걸 위해서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2주 전 인터뷰를 할 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계신가 질문을 드렸는데 네네네.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고 추상적으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예, 제가 뭐 하여튼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네네. 제 의견은 명확히 있지만 말을 아끼려고 그동안 노력해 왔는데요. 네네. 이번 기회에 정확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잘 안 되고 있다. 네.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뭐 지금 사법농단 관련돼서 법관 탄핵, 징계가 제대로 안 된 것도 사실이고요. 네. 또뭐 제도개혁도 법원 행정처 폐지를 약속했는데 지금 행정처 폐지가 된 게 아니라 사법개혁안을 행정처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지금 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사법농단 사건 자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를 넘어서서 아주 정말 40년 이상 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라고 하는 우리의 낡은 사법 시스템을 재판 받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그런 큰 대장정이 필요한데 네. 그런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뭐 리더십을 보여주고 하는 과정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66명의 네네. 그 판사들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통보를 했고요. 이미 한참 전에. 그랬죠. 그 이후에 그런데 김명수 코트에서는 네. 뭐 특별한 어떤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도 뭐 법관 임용제도를 포함해서 지금 예전에 인터뷰하신 걸 제가 봤는데, 맞습니다. 네, 법관 임용제도를 포함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네. 법원 행정처 지금 가장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대체하는 기구로 사법행정회를 만든다. 여러 가지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뭔가 진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법관 임용 시스템 개선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논의 자체가 아예 실종돼 버렸고요. 네, 또 예를 들면 대법관 다양화 이런 것들은 사실 취임할 때 약속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대법관 후보 추천되는 과정에서 그 후보가 4명이 있는데 4명 모두 다 네, 50대 후반의 남성, 평생 역시나. 판사만 한 네네. 그 법원장 출신의 네, 고등부장 또는 법원장 출신의 이런 분들인 상태고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대법관 다양화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의 어떤 갑과 을과 병의 이렇게 다양한 그 처지가 대법원이라고 하는 성 안에 전달되도록 하는 되게 중요한 개혁 과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지가 없는 겁니까? 힘이 없는 겁니까?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중요한 건 제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제 책임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제 어쨌든 사법부의 그 네. 판사로서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그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일반적인 판사들은 어느 네네. 정도나 동의하고 있다 보십니까? 제가 뭐 사실 판사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입장은 좀 이제 어려울 아니기 수- 때문에요. 네네.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음. 사법 선진국들 어떤 나라든지 네. 이런 정도 수준의 사법 개혁은 네. 국회가 주도를 합니다. 네네. 당연한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 20대 국회 기능 마비 네. 또 어떤 그 개혁 과제 우선순위 이런 측면에서 네. 법원 개혁이라는 것을 주도적으로 못 해왔기 때문에 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주도를 해서 재판받는 평범한 국민들을 대변하는 사법 개혁을 이뤄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지역구로 출마 예상해도 됩니까? 구체적인 거 아직 이야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10차 인재 영입 주인공 이탄희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